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안철수 후보의 입당 문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예, 야권 단일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오세훈 후보를 만나려고 합니다. 두 후보는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에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어제도 여론조사 문구에 합의를 하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만난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도 결론을 못 내면 사실상 오늘 오후와 내일에 걸쳐서 여론조사하기로 한 그 계획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금부터 만나보죠. 오세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안철수 후보와의 TV 토론은 되게 만족하셨습니까? 뭐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저희도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뭐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누가 잘했다 그래요? 제 주변의 분들이야 제가 예, 그래요. 어제 그 단일화 TV 토론까지는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거쳐야 모레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까지 완수가 되는 건데 어제 협상이 안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젯밤에 좀 끝나길 바랐는데 정말 합의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또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걸림돌,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합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까지는 합의가 된 거고 여론조사 문항, 형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요것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기호 당명을 후보자 이름 앞에 붙이느냐 마느냐까지도 합의가 안 된 건가요? 뒤에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앞에 부분입니다.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어떻게 물을 것이냐. 네. 그렇군요.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 1대1 토론에서 그러셨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입당한다고 하시면 제가 그 여론조사 문구 경쟁력 그거 승인하겠습니다.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입당을 당장 하겠다는 거에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경쟁력이라는 문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경쟁력을 그쪽이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합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경쟁력으로 물으나 적합도로 물으나 유리하게 나온 것들도 꽤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분들이 또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오셨어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말고 또 새로운 거요? 예. 어떤 겁니까? 그 양 후보를 대입해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또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건가요? 예. 이제 그렇게 문항을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협상이 되고 있는 거군요.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볼 만하진 않으십니까? 하여튼 뭐 끝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오늘 오전까지 이게 결렬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보님? 결렬되지 않을 겁니다. 그쪽도 19일 날까지 후보 등록하는 거는 정말 저하고 붙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예, 조금 좀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아서 오늘 오전까지라고 하면, 근데 오늘 오전 사실 놓치고 나면은 이제 뭐 이게 사실상 시간이 없잖아요. 여론조사 돌릴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혹시라도 깨지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단일화에 실패하게 된다면 문제가 커진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국민의 여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의에 이르겠습니다.
삼자 대결을 해도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삼자 대결도 그냥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그거는 재앙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생각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토론회 때도 그 얘기 하시던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저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 말씀하시고 협상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뒤에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공세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협상팀은 최선을 다해서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 그래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삼자 대결이란 없다. 단일화 깨질 일 없다. 그 말씀. 안철수 후보 어제 내일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또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합당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당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당이 입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과 당이 합치는 합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새집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도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 않은 겁니다. 합당하려면 정말 이 단일화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합당이 무슨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양쪽의 지분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어떻게 말씀은 지분 주장 안 하겠다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입당하는 게 낫죠. 지금 당장이라도 입당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그리 가능성을 높게 보지도 않고 사실은 막판에 다급하시니까 내놓는 어떤 그 입장 표명 아니신가 의미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질문 하셨잖아요. 당장 입당하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서 안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2번, 4번 한 표라도 더 모으려면 4번 달고 나가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당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단일화가 돼서 시장이 되면 합당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당장 입당이나 합당을 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입당이 아니라 합당을 고집하는 것은 새 집을 짓고 새 간판 달고 합치는 건데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일이다 그러셨어요. 단계로 보면 10단계가 넘고요. 결국에는 전국에 산재 한 300여 개 가까운 당협의 그 새 분포를 가지고 또 끝없는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데 유리한 교제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총장도 정식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하니까 어차피 윤석열 총장님요? 윤석열 총장이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윤석열 전 총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하니까 어차피 빅텐트가 하나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새 집 짓고 새 간판 달고 거기 다 모여 하고 그림이 안 그려지진 않는데요. 그게 본인이 시장이 되셔서 본인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지금 사심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그 일이 그렇게 흘러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이 다 글로 옮겨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권은 분열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분열돼서 대선을 치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분열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게 뜻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을 믿어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그분 뜻대로만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급해서 내놓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현실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계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어제 1대1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힘주어서 답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곡동 땅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강남구 내곡동에 있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게 시장 시절의 일이다 보니 혹시라도 무슨 압력이 가해진 거 아니냐, 무슨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 후보님이 어제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봤다. 그리고 나는 그 땅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
압력 넣은 게 사실이라면 그 양심 고백을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나는 후보직 사퇴하겠다. 그러셨어요? 네. 예. 예.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SH공사가 이 땅을 그 임대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 절차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처음에 제가 지정이 됐다고 잘못 말씀드리는 바람에 뭐 거짓말했다 이런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지정 절차가 그 전부터 시작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류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내가 설사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저희 처가 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땅을 빼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그 땅이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천준호 의원이 거짓말한 것은 마치 제가 그걸 알고 그 지정을 촉구했다 이런 표현을 처음에 썼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국장 전결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처갓집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제 이름이 없는데 주택국장이 그걸 알 리가 없고 주택국장도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텐데 예.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국장 전결로 그냥 국토부로 넘어간 겁니다. 그 서류가. 아하. 그게 핵심이고요. 네 번째는 또 땅 가격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보상을 할 때는 네. 시가보다 낮게 주죠. 그게 그렇죠. 상식 아닙니까? 시가보다 높게 줍니까? 절대 아니죠. 안 주죠. 네. 그래서 소송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데모하고. 음흠. 그거를 재산적으로 이득 취했다. 그걸 사정에 알았기 때문에 뭐 그 땅을 제외했어야 됐다. 이거 다 억지 주장이고 무리스러운 공격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땅의 토지 보상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평당 270만 원이었는데요. 예. 지금 그 근처의 땅이 평당 수천만 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땅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그 코미디 같은 주장인 것이 만약에 그걸 제외시켰으면 저희 처갓집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아, 그 당시에도 그럼 그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다 시위하고 이거 부당하다 그럼요. 했었던 건가요? 그럼요. 시위하고 농성하고 거기 재판한 분도 있고 그렇죠. 아하. 그런데 어제 그러셨어요. 그 땅의 존재를 난 알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 존재를 몰랐다는 표현은 당시에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 그 당시에 몰랐다는 표현입니까? 그 당시에 몰랐죠. 몰랐을 수밖에 예. 없죠. 제가 어제 토론회 끝난 후에 박영선 캠프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재산 신고할 때 그 땅을 신고를 하셨고 그래서 재산 신고할 때 내곡동 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저도 봐서 내곡동에 땅이 있구나 알았겠죠. 그런데 그 땅이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 그 관보에 땅 지번까지 게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존재를 모를 수 있나 거짓말하지 마시라 이렇게 쓰셨던데. 모른다는 표현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이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축약적인 표현이지요. 그 문구 자체만 가지고 정말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표현은 재산 신고할 때도 몰랐다 그 표현은 아니시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재산 신고할 때 한번 훑어보긴 하죠. 근데 그 땅이 내곡동 땅이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결 사항인데.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뭐 2부에서 강훈식 의원과 또 성일종 의원이 오늘 고정 패널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보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오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세요? 다른 때보다. 지금 이게 지금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니까 이 두 분이 목소리가 좀 피곤하신 게 아닌가. 어제 안철수 후보도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지금 완전히 체력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난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두 분도 좀 지쳐가는 것 같은데 하나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나 질문이 지금 오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진짜 총력전을 펼칠 것인가 같이 도울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어제 1대1 후보 토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막 당의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선거운동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일이다. 조직적으로 돕는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자기 당 후보가 된 것만은 아무래도 못하겠죠. 첫째. 두 번째. 자금을 동원해서 돕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는 그거 다 방법이 있다. 옛날에도 다 박원순 후보 나오고 했을 때 도왔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을 쏟아부어서 도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른 당 후보를 돕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제가 어저께 지적을 했지만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굉장히 두 분이 사이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그 총지휘자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이 되실 텐데 과연 그런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뛰어도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번은 조직선거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는 조직선거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끝까지 선의의 경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